저 사람 치매에 걸렸고 저 사람이 엄지손가락 부분들은 여하튼 인감증명서도 발행할 수가 있는 거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살아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사기범들이 달라붙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되는 안전하게 신탁사에다 맡겨놓고 거기에서 생활비, 병원비를 받게 되는 거죠. 정신적 안전이야. 재산 관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건강한 삶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은퇴 준비자 부분들에 대한 것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신탁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현대사회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 맞춤형 솔루션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께서 이걸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필요한가? 맞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자산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의 화목, 유지, 맞춤형 재산 배분, 복잡한 절차 축소. 요 세 가지로 다 제목을 정했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죠. 가족 화목 유지, 상속 지분에 대한 이견을 계약 단계에서 미리 조정해 갈등을 예방하는 거야. 우리가 상속에 대한 순위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속에는 순위가 있어요. 어느 분들이 자꾸 오셔가지고 유류분 얘기하시고 법정 상속 막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서 줄 테니 잘 가지고 지내라라고 하는 지정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제1이에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남기지 못하고선 돌아가신 경우가 있을 때는 형제들, 상속인들 간에 나눠서는 두 번째 협의상속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협의도 잘 안 돼. 막 싸움만 나. 그래가지고서 다툼만 나니까 에이 그래 하다가 우리는 법정상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법정상속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런데 그 법정상속에서도 아주 못 받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적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유류분 반환 소송이에요. 아 그래도 나의 최소한 몫을 좀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네 번째 유류분 반환 소송은 세 번째 법정상속분의 반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신탁으로 하게 되게 되면 가족에 대한 화목 부분들을 처음에 신탁 계약을 작성할 때부터 쭉 적어놓고 하는 거니까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어요. 미리 해놓는 거니까. 자, 맞춤형이에요. 그래서 맞춤형의 자산가 중에서 사업가 아들에게는 주식을 주고요. 그래 너는 아들은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래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서 주식을 갖다가 줄 수 있고요. 생활비가 필요한 딸에게 상가의 수익권을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세 받고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맞춤형 재산 배분도 미리 해놓을 수가 있는 거니까 싸움이 안 나는 거죠. 나중에 갑자기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복잡한 절차 축소에 살아있을 때 이전함으로 사후에 불필요한 법적 절차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살아있을 때는 자녀들이 낭비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어디다가 잘못 없애버릴 수도 있으니까 부모가 탁 통제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미심쩍으면 죽은 후에도 통제된 부의 승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야 그런 거 같지 않아. 내가 죽은 뒤에는 명의를 넘겨주는 거를 허락하도록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자인 부모가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은퇴 준비자 노후보예요. 그죠? 이 치매 및 질병 대보예요. 판단력이 약해져도 신탁사가 매달 생활비와 의료비를 대신 집행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치매에 대한 그래서 나름대로 다 잘 하고 있는 신탁회사 얼마 전에 하나은행 치매 안심 신탁에 가서 거기 장 되시는 분하고서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이 치매에 대한 분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가면 갈수록 많은 분들의 요구 사항이 많다고 하는 거죠. 스트레스 내지는 여러 사람 치매를 걸렸고 저 사람이 엄지손가락 부분들은 특히 여하튼 어머니가 거를 어떻게 치매셨던 분들 살아냈으니까 그렇죠. 그 따님 되시는 분들이 달라붙는 폐경이 되시는 분들은 거의 한 80% 이상 안전하게 치매가 되는 통계가 나와 있다 보니까 생활 그거에 대한 불안을 받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신적 안전이나 재산 관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건강한 삶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제3자가 노후 자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수탁자가 자산을 경고하게 제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저 치매 걸렸거든요. 저 사람 치매를 걸렸고 저 사람이 엄지손가락 부분들은 여하튼 인감증명서도 발행할 수가 있는 거를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사기범들이 달라붙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되는 안전하게 신탁사에다 맡겨놓고 거기에서 생활비, 병원비를 받게 되는 거죠. 정신적 안전이에요. 재산 관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건강한 삶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은퇴 준비자 부분들에 대한 것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한부모, 이용 가정 부모들 보죠. 자녀의 재산권 보장이에요.
부모 부재 시에도 재산이 의도치 않은 사람, 전 배우자에게 흘러가지 않게 묶어두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가 되게 되면 이혼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산권에 대해 가지고 차단하는 신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도 건드릴 수 없게끔 위탁자, 어떻게 되는 위탁자가 미리 걸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애들의 대학 등록금 전액 지급 시 성인 시 독립자금 지급 등 구체적인 시기가 명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마일스톤이라고 해요. 마일스톤 패밀리 트러스트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말 그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가 들 때까지는 이것을 지급을 보류할 수도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된 거고요. 안정적 성장 기반이 엄마의 확고한 약속의 신탁을 통해 실현되어 자녀의 평온하게 자라게 돕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이혼을 하고 엄마 혼자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쭉 적어서 신탁 계약을 해놓게 되면 애들이 그럼 성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돈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참 괜찮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평생 책임이에요. 부모 사후 공백기를 채우는 거죠. 부모가 곁에 없어도 의료비, 간병비, 생활비가 끊임없이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장애인에 대한 이게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하게 돼서 많이들 요즘에 장애인들한테 제가 강의도 많이 하지만 장애인들은 결과적인 건 뭐냐 그러면 이 부모 사후에 우리 장애인 자녀의 지속 가능한 보편적 삶 부분들을 누가 담보를 해주냐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병원을 입원하고 누가 그 위급한 일이 닥쳤을 적에 이 부분들에 대한 걸 누가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신탁회사가 하는 거예요. 신탁사가 신탁관리인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탁관리인이. 그래서 신탁관리인이 돼서 그 부분들에 대한 병원비라도 지급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그래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게 닥치는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비 내면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입원비 되는 걸 누가 해줘요? 수탁사에서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다. 복지 혜택의 유지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신탁을 하게 되고 재산이 생기게 되게 되면 이 신탁에 대한 수급권이 되는데 신탁 재산은 자녀의 개인 소유에 잡히지 않아 정부의 보조금 수급자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지의 역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신탁으로 해결해 가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랑의 법제화예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과 시스템으로 옮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사랑의 법제화예요. 그게 그래서 24년도 11월 12일자에 금융위원회에서도 보험금 청구권 신탁, 사망보험금이 금전채권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신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오직했으면 허용이 됐겠어요.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 미성년자들을 위해 가지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신탁의 핵심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잘만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신탁에 대한 응용이 상당히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어떤 유튜브 강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과 수익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고요. 상사와 민사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한 핵심적인 구조에 거기에 이제 각자의 스토리가 붙고 여러 가지가 되면 수만 가지가 붙는 게 그게 바로 신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해서 혹시 상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받고 가이드라인을 잡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화로다가 문자 상담 부분들을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그 가이드라인 잡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